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교시는 건강한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한 노화라고 해서 헬스 에이징이라고 해서 젊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이걸 이제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건강한 노화라는 거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건강한 노화라고 한다라고 이제 그 말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건강한 노화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체적,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안녕이라는 게 웰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안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체적 안녕,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우리 사람은 무리의 동물,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라는 말은 혼자서 이렇게 뭐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만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안녕이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예, 마음이 막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 친구가 있어서 좀 좋구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막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신적 안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건강한 노화란, 그러니까 헬스 에이징이라는 게 신체적 바디라던가 사회적 소셜이라던가 정신적, 우리가 사이콜로지 같은 사이코, 정신적으로도 안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사회적 안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사는 게 사회적 안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장을 가져가지고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어울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활발한 사회 활동, 그래서 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대회 같은 게, 그러니까 운동회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가서 봉사를 해서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사회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현재 다른 이제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차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를 이제 박탈한다던가,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립적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건강한 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노화의 개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 상태를 건강한 노화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 에이징, 건강한 노화라는 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돼서 내가 혼자서라도 생활할 수 있고, 또 혼자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라는 게 누린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고,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60 됐는데도 엄청 아프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막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건강하게 노화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좀 덜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 몸이 건강하는 것도 있고 정신적 건강, 그래서 뭔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1번 보시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기들처럼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에 맞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체나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영양분,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했을 때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의 신체에 맞게 식사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막 힘든 운동, 그래서 뭐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적절한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운동이라는 게 참 힘들기는 하는데,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여러 질병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운동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게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릿속에다가 계속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뇌에 자극을 줘야지 기억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노력도 안 하고 이러면은 기억력이라던가 인지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뇌에 자극을 줘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뇌에 계속 자극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유전적이나 생활 습관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고, 아, 그러면 나한테도, 우리 밑에도 나와 있지만 뭐 고혈압, 당뇨,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비만 뚱뚱하면 아이가 뚱뚱할 확률이 7배 이상 올라간대요. 평상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일 경우가 4배 이상 올라간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고혈압이다. 그러면 내가 고혈압일 확률이 높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음식이라던가 영양 보조식품을 좀 섭취를 먹는 것도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고혈압 하면은 짠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좀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전적으로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지, 안 짜게 먹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또 뭐 엄마가 골다공증이셨다. 그러면은 제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을 안 걸리게, 덜 걸리게 하려면 이제 각종 무기질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칼슘 같은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칼슘이라는 영양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나의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질병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적.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짜게 먹어. 그러면은 우리 생활 습관이 좀 짜게 먹구나.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싱겁게 먹어야지. 이런다던가. 우리 식구들은 밥 먹으면 다들 그냥 바로 누워버려. 이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특히 이제 소화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위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 그러니까 버릇이죠.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나는 건강을 하려면 이제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보조식품, 그래서 뭐 칼슘제라던가 뭐 단백질 제제라던가 비타민 제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약품은 아니지만 약품 같은 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이제 그 밖에 질병의 유무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질병에 걸릴 확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고혈압인지 지금 현재 내가 비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운동 같은 거 하면 발에 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이신 분들은 발을 많이 쓰거나 발을 다칠 만한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운동, 나한테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거를 지속,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하루 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해야지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뭐 나이가 70인데 똑같은 나이 70인데도 어떤 분은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인데 나이가 한 80 정도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노화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젊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분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신감. 그리고, 나는 좀, 이런 거 못해.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이라던가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원봉사를 한다. 자원봉사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뭐 할머니인데 손주들,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한테는 할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할머니는 너무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반가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 이제 더 이상 안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자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주들이라던가 아이들하고 자꾸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촉을 해서 특히 노인분들은 이게 또 필요하대요. 적극적인 애정 표현, 그리고 의사소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난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났을 때도 그냥 뭐 왔냐? 너 왔어? 막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정말 내가 기분이 좋구나.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좀 애정 표현, 좋다. 네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제 애정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생산적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생산적 활동에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던가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초등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의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침마다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 앞으로 가서 뭔가 생산적 활동을 하면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가 활동, 뭐 취미 같은 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키우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그만 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꽃을 키운다던가, 이런 이제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장미꽃을 이렇게 키웠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자신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빠지지 말고 이제 그 같이 어울려 가면서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노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노인의 욕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욕구라는 게 원하는 거, 뭐가 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 중심으로 노인의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적 역량이라는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00m 달리기, 굉장히 빨리 달리기 이런 거는 못하지만 천천히 걷는 건 하실 수 있다. 아니면은 이분이 뭐 컴퓨터 이런 거를 빨리 조립은 못하지만 뜨개질 같은 거, 우리 그 실로 이제 뭐 옷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기능적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그러니까 걸을 수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못 걷게 된다던가 이러면은 오랫동안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 및 돌봄, 그 다음에 보건의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생겨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그 노인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기 요양,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보건 의료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시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되고, 병원에 가셨을 때도 이제 뭐 힘들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학습,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키오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카페나 식당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러니까 학습 배워서 내가 조금 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보시면 기능 상태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누르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 상태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걷는데 계단이 너무 많으면 노인분들이 길을 걷기가 어려운데, 노인분들이 잘 걸으실 수 있도록 계단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육교 같은 거, 도로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려면 육교 같은 게 이제 이어졌는데,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놔서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우러 갔더니 너무 비싸. 그러면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다시피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경로당 뭐 이런 곳에서 뭔가 좀 잘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WHO에서,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강한 노화가 뭐다라고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놨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년기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화라는 거는 늙어가는 과정은 개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그러니까 뭐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과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런 이제 그 사람마다의 특징이 좀 다시 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노화는, 늙어가는 거는 신체적으로, 여기 신체적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이 있고, 사회적 특성, 여기 사회적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10대 10살, 뭐 11살 이런 애들 보면은 쟤네들은 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 약간 뭐 많이 우울해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그 하던 대로만 하시려던가, 뭐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우리 뒤에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생애 주기와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우리 뒤에도 있지만, 이 학자가 요 나이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생애 주기라는 거는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아기 때, 뭐 아니면은 학교 가기 전, 그 다음에 학교 갔을 때,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이제 그 단계를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통합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자아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통합, 통합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 아까 앞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제대로 맞춰 가가지고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이제 통합이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된대요. 우리가 이제 희망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희망이고, 절망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도 힘들었는데 내일도 힘들 거야. 뭐 그 다음 날은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망인데, 이 나이 들어서 이 자아통합을 하지 못하면, 삶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써놓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생애 주기와 특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얘는 통합만 좀 기억을 잘 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